저는 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기상 스터디를 이런 거 들었거든요. 아침에 학교를 가서 저녁 밤 10시 반이나 11시쯤 퇴근을 보통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로스쿨에 안 맞는다 그런 것도 있나요? 로스쿨 동료들끼리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MBTI 뭐가 안 맞냐 제일 이거 궁금하다. 근데 이제 법조인이 되신 거잖아요. 네.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인데 혹시 대통령의 요즘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꿀을 빨고 계시는 지인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로스쿨을 13기로 졸업하고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네, 원래 합격은 예상하셨죠? 객관식이랑 주관식으로 시험을 나눌 수가 있는데 객관식을 보통 채점을 해보면은 합격권은 이제 보여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개수 이상 나오면은 다행히 객관식이 잘 나와서 합격은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전날이랑 당일은 뭔가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쫄리더라고요. 혹시 로스쿨에 대해서 좀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법학 전문대학원 석사.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이제 법조인이 되는 트랙으로는 유일하게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변호사나 뭐 판사나 검사를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학교마다 이제 졸업 요건이 달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 학교 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되니까 졸업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잘하는 애들만 시험장에 들어가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졸업 요건 좀 널널히 해서 그냥 알아서 공부해라 이런 데도 있고 저희 학교는 정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3년 스트레이트로 졸업해서 시험장 들어간 동기가 한 40명 정도? 40, 한두 명? 그 정도 고 나머지는 이제 뭐 휴학한 친구도 있고 자퇴하는 사람도 있고 자퇴는 몇 명 정도? 자퇴는 뭐 기수당 뭐 한두 명? 없을 수도 있고 자퇴는 뭐 이제 하다가 너무 안 맞는다 해서 자퇴하신 분도 있고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이거는 3년 해도 시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 분도 있고 뭐 개인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고 원인은 다양한 것 같아요. 로스쿨에 다니면서 학년별로 공부 시간은 좀 어떻게 됐어요? 1학년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 근데 뭐 시험 기간에 주말도 하고 뭐 2학년 때까지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는 좀 더 빡세게 하고 3학년 들어서는 이제 주 6일제를 하다가 시험 가까워질수록 그냥 일주일 내내 공부를 했고 저는 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기상 스터디를 이런 거 들었거든요. 안 가면 벌금을 내는 그런 스터디를 들어서 저는 보통 한 8시 반 정도까지 아침에 학교를 가서 저녁 밤 10시 반이나 11시쯤 퇴근을 보통 했습니다. 저도 로스쿨 다니는 주변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구는 몇 시간만 투자하면 바로 외우는데 나는 뭐 하루가 걸린다. 그 친구 말로는 지능 이슈가 있다고. 사실 로스쿨 올 정도면 다 똑똑한 친구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좀 월등히 똑똑한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근데 법 공부는 다른 공부에 비해서 그 지능 차이가 두드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최소한 절대적인 그 인풋이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라서 사실 내용 자체가 엄청 복잡하고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양이 워낙 많아서 그게 어려운 건데 어쨌든 양을 소화하려면은 누구나 다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은 투자를 해야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하진 않을 수 있죠. 그런 지능 차이라고 생각하기 좀 그런데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이만큼만 해도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거고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은 거기에 비해 더 시간을 더 투자한다고 해서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조인이 되신 거잖아요. 네.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인데 혹시 대통령의 요즘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 되나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평가하자면 글쎄요.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 뭐 지지하는 색을 밝히죠. 대법원장 하신 분이 네. 김명수 대법원장 네. 그 전에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 네. 계셨잖아요. 네. 두 분이 잘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청문회 거야. 대법원장 정도 되실 정도면은 인품은 모르겠고 지식적으로는 뭐 월등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대법원장님 연봉을 좀 찾아봤는데 그 이게 실제 연봉인지 아니면 법상에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한 1억 5천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럼 만약에 김현장이나 뭐
대형 로펌에서 연봉 한 10억 받으시면서 변호사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신지 아니면 연봉 1억 5천 받더라도 대법원장 하시는 게 더 좋으신지. 제가 둘 다 못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될 수 있다면은 저는 김현장을 고르겠습니다. 김현장. 명예보다는 돈이다. 네. 왜죠? 명예는 어차피 남는 게 글쎄요. 어차피 해봤자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잘한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저는 약간 제 신상이 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정도 고위직까지 가면은 좀 탈탈 털리더라고요, 신상이. 로스쿨에 다니시는 분들도 보통 명예보다는 돈을 좀 쫓으시는 분들이 많나요? 요새는 좀 그런 경향이 세진 것 같아요. 검사나 뭐 재판연구원을 다 공직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보통 명예직이잖아요. 돈을 보고 한다기보다 상위권 로스쿨에서 그런 공직을 준비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상위권 로스쿨에서는 다 돈 많이 주는 빅펌으로 많이 치우치고 공직 같은 명예직은 이제 진짜로 뜻이 좀 깊은 친구들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공직은 준비를 하려면은 이제 3학년 끝까지 준비를 해서 3학년 2학기에 발표 나가거든요. 근데 빅펌은 이제 빨리 된 애들은 뭐 1학년에 발표 난 애도 있고 2학년 여름방학 때 정해지니까 연봉도 자기 그냥 두세 배 되니까 처음부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공직을 하려면은 정말 그쪽에 대한 뜻이 깊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특히. 지인분이 다니신 로스쿨에는 인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됐나요? 예를 들어서 바로 졸업하고 온 사람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온 분들이 더 많았는지. 저희는 바로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4대1 정도? 일하다 오시는 분이 1, 바로 오신 분이 4. 그래서 바로 오신 분들은 보통 나이가 남자로 치면 입학 나이가 한 20, 군대 갔다 왔다 치면 한 26, 7, 여자는 한 25, 4, 5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위로는 이제 각양각색이었어요. 저희는 제일 많았던 분이 40 몇이 계셨고 심지어 그 두 분은 부부였어요. 와, 부부가 같은 로스쿨에? 네. 와, 대박. 혹시 두 분? 학교 가시고 와. 두 분. 와, 이건 진짜 대박. 인간 승리다. 네, 두 분은 근데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일하면서 다닌 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러면서 다니 근데 그분이 저희 학교 수석입니다. 아니, 이러면서 무슨 일을 경찰이신데 경찰대신데 와, 대박이다. 그냥 수석도 아니고 점이 만점이 4점이 만점이요? 4.3입니다. 대박이다. 아니, 근데 이러면서 어떻게 다녀?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 이제 그 경찰 이제 근무를 이제 야간 근무로 돌리고 나오는 날을 정해서 그날은 근무를 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미쳤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한 좀 괴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물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뭐 그분이랑 워낙 바쁘시니까 일하시면서 워낙 바쁘니까 많이 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맞다. 그분은 심지어 육아까지 하셨어요. 로스쿨 중간에 이제 아내분 출산까지 하셔가지고 대단하시네요. 이런 친구들은 로스쿨에 안 맞는다 그런 것도 있나요? 로스쿨 동료들끼리 그런 걸 했는데 약간 MBTI 뭐가 안 맞냐 제일. 이거 궁금하다. 근데 제일 안 맞는 거 1순위 NFP. ENFP. ENFP는 로스쿨 하면 안 된다. 그 끈기 있게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INTJ거든요. 이제 로스쿨 와서 INTJ를 다 만났어요. 제가 거기 학부 다닐 때는 한 명도 못 만났는데 제일 많은 게 INTJ였어요. 그러니까 MBTI로 치면은 그런 TJ가 조금 더 공부하기에는 편했던 것 같아요. 감정을 떼고 이제 계획적으로 조금 해야지 양 자체가 많으니까 분량을 소화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로스쿨에서 소위 말해서 로시오 패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로시오 패스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 아닙니다. 네, 전 아닌데 글쎄요.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 누구나 다 단점은 있잖아요. 그냥 좀 이상한 부분, 이상한 부분? 이상한 네, 부분 단점이 있는데 근데 그게 로스쿨이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학부만 해도 수업 듣고 그냥 각자 집 가고 일주일 동안 이제 부대 끼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런 인간의 내면 바닥까지 볼 기회가 없어서 사실 못 보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로스쿨은 이제 아침 뭐 8, 9시부터 밤 10시까지 내내 부대 끼니까 부대 끼다 보면은 헤드소나가 벗겨지면서 이제 좀 안 좋은 점들도 많이 보이고 해서 그런 말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로스쿨에서 이제
재밌는 게 없으니까 사소한 사건이 있으면은 이게 엄청 부풀려져. 그래서 그냥 얘가 요만큼 잘못했는데 나중 가면은 쓰레기가 쟤는 됐어요. 로시오패스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 그래서 로시오패스 아니냐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어,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국문회장 출신이. 네. 원회장 출신이신 국무회장이자 원후의 예산부장 출신, 농구부장까지. 농구부장까지. 리트 시험은 좀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물론 시간은 좀 아. 지났지만. 근데 이제 리트는 말 그대로 법학 적성 시험이라 사실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뭐를 외우고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날 시험 그 문제를 문제. 보고 문제지를 읽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뭐를 좀 추론해거나 이런 식의 테스트라서 사실 6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 준비는. 그게 7월에 시험을 보니까 4학년 1학기 들면서 뭐 1, 2월 정도에 학교에서 스터디를 뿌려가지고 기출 풀면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건 답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론해 나가는구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문제 유형만 익숙해지고 이제 그날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그냥 생으로 푸는 거였어요. 거기야말로 이제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전날 기출 한번 풀고 갔는데 엄청 잘 보는 친구도 있고 1년, 2년 준비해도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그거는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리트 점수의 수험생들의 차이가 네. 굉장히 좁아져가지고 그죠. 뭐 면접이나 오히려 토익 점수에서 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예, 있더라고요. 어, 저희 학교는 이제 급간을 줘가지고 990에서 뭐 960, 70 이렇게 구간을 줘서 아. 다 거기는 다 만점으로 통치고 이랬는데 어느 학교는 이제 990부터 이제 5점마다 이제 점수를 간격을 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데는 이제 990 뭐 맞으려고 토익만 뭐 1년 내내 보고 약간 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좀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로스쿨에서 영어 쓸 일이 없거든요, 사실.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시면서 면접 준비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뭐 스터디 같은 걸 하신 거예요? 네, 그때도 이제 면접 스터디를 딱 뿌려서 기출 나왔던 면접 문제들을 서로 물어보고 서로 답해주면서 면접관 역할도 하고 인터뷰 보는 사람 역할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그때 시사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질문하고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영국에서 한참 그때 핫했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수능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능을 못 보니까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얘가 치른 내신 이런 걸로 네. AI가 이제 계산을 해서 대학을 보내도 되냐.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 저 아마 어렵다.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근데 질문 자체 보면 알겠지만 법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괜히 면접 보는 입장에서 괜히 나 법 그래도 공부했다를 약간 좀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대요. 교수님 얘기 들으면 뭐 기본권이 어쩌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은 와장창 깨진다고 안 하는 게 좋다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데 약간 그런 나대는 것처럼 예, 보일 수 예, 있다. 약간 예. 혹시 향후 꿈이 있으신가요? 몇 년? 대충 한 15년 정도로 하셨어요. 15년 정도. 나중에는 저만의 법무법인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어요. 목표 연봉 있나요? 15년 뒤면 한 40대 중반 정도. 되면 연봉 그래도 2억? 뭐 희망사항. 그때쯤 되면 여기 아파트 하나 사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벌기 시작해야지 사는 거니까 2억씩 벌어야. 그러네요. 2억 벌어도 못 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촬영 소감 한번 촬영 소감이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로스쿨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그냥 그때 시험 보고 하면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지는 못했었는데 이거 하면서 되돌아본 이제 마무리가 되는 느낌. 네, 되돌아본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영광입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